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아주 내밀한 개인적인 일기장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의 보안 메신저, 그리고 국가방위군의 지하 벙커에 있는 급비 군사 서버까지요. 이 모든 정보가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 놓여 있다고 말입니다. 진짜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그렇죠. 만약에 사광년 밖에 있는 미지의 외계 문명이 우리의 모든 대화란 타이핑, 심지어 종이에 끄적이는 낙서 하나까지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와, 그야말로 완벽한 감시 상태네요. 어떤 아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들에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열려있는 책과 같습니다. 적의 눈이 우리 곁에 공기 입자처럼 퍼져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 과연 이런 조건에서 전쟁을, 그것도 지구의 운명이 걸린 우주전쟁을 기획하는 게 가능할까요? 음, 누군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완벽하게 감시한다는 것, 그것도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가진 미지의 존재가 말이죠.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프라이버시나 보안, 그리고 전략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초적으로 붕괴되는 순간입니다. 네, 진짜 멘붕이 올 수밖에 없죠. 사실 전쟁의 기본은 정보의 비대칭성이거든요. 근데 그 비대칭성이 적을 향해서만 무한대로 활짝 열려 있는 거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심층 탐구의 기록들을 통해 파헤칠 이야기가 바로 그 절망 속에서 피어난 인류 역사상 가장 기상천외하고 고독한 방어 전략입니다. 바로 면벽 계획이죠. 면벽 계획. 진짜 걸작입니다. 네. 적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100% 노출된 상황 속에서 오직 단 하나의 은신처, 그러니까 인간의 뇌 하나에만 의지해서 외계 초지능에 맞서야 하는 이 거대한 두뇌 싸움을 오늘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적을 알아야 하니까요. 기록에 등장하는 유엔 행성방위 이사회 회의에서 그 세이 사무총장이 발표한 삼체 위기의 핵심이 있어요. 바로 지자라는 존재입니다. 지자요. 네. 삼체 문명이 지구로 쏘아보낸 이 초지능 컴퓨터가 인류를 완벽한 록다운 상태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죠. 근데 사실 이 지자라는 게 막 단순히 우리의 통신망을 해킹하는 스파이 위성 뭐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차원이 다릅니다. 지자의 본질을 보면요. 11차원의 양성자를 2차원으로 쫙 펼친 다음에 그 위에 슈퍼컴퓨터의 회로를 새겨놓고 다시 미시적인 크기로 접어 만든 양자 컴퓨터예요. 와, 차원을 펼쳤다가 다시 접는다고요? 네, 어마어마하죠. 이게 빛의 속도로 지구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거시세계의 빛과 파동을 읽어내고 모든 디지털 신호를 가로채고요. 세상에. 심지어 완벽하게 밀폐된 회의실 안에 공기 진동까지 감지해서 대화 내용을 다 도청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방위 계획부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사적인 대화까지 다 털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어선을 구축하던 그 정보는 양자 얽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사광년 밖의 삼체 함대로 전달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 정도로 고도로 발달된 초지능 입자라면요. 차라리 인류 지도자들의 뇌혈관에 딱 침투해서 암살을 하거나 아니면 뇌파를 직선 스캔해서 생각을 읽어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제 이렇게 복잡하게 곁을 맴돌면서 도청만 하는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물리학과 신경학이 교차하는 한계선이거든요. 한계가 있군요. 네. 지자가 물리적 파동이나 디지털 데이터를 가로채는 데는 완벽하지만 인간의 뇌는 86억 개의 뉴런이 막 시냅스를 통해서 미세하게 화학적, 전기적 작용을 일으키는 거대한 카오스 시스템입니다. 워낙 복잡하니까요. 그렇죠. 지자는 미시입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복잡다단한 인간 되뇌의 다차원적인 사고 과정 자체를 실시간으로 해독하거나 스캔할 수는 없어요. 와, 다행이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거나 타이핑하는 표현된 정보는 다 훔쳐볼 수 있지만 두개골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그 자체는 절대로 읽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이 지자의 감시망이 닿지 않는 유일한 사각지대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황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진짜 흥미로운 과학적 반전이 하나 등장하잖아요. 네. 그 삼체인들의 생물학적 진화 구조 말이죠. 맞아요. 우리랑 완전히 다르다는 게 밝혀지죠.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 지구 인류는 발성기관이라는 물리적 도구를 거쳐서 소통을 하잖아요. 뇌의 신호가 성대를 울리고 그 진동이 고막을 때리고요. 네, 그게 일반적이죠. 이 복잡한 변환 과정이 중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에 생각하고 밖으로 내뱉는 표현을
완전히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삼체인들은 뇌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를 직접 방출하고 또 수신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합니다. 생각하는 거랑 말하는 게 생물학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은 행위인 거군요. 네, 뇌파가 마치 와이파이처럼 곧바로 송출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중간에 정보를 숨기거나 막 변형하는 필터링 메커니즘 자체가 진화 과정에서 존재할 수가 없었겠네요. 아주 투명한 과정이에요. 따라서 삼체 문명에는 기만이나 위장, 그러니까 상대방을 속인다는 개념 자체가 하드웨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속인다는 말 자체가 없겠네요. 네, 그들 언어에는 속이다라는 동사조차 제대로 성립하기 어렵죠. 와, 이거 진짜 완벽한 비대칭 폭격 게임 아닙니까? 삼체인들은 재패를 실시간으로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엑스레이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절대 기술력으로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정작 그 안경을 낀 상대방은 블러핑, 그러니까 뻥카라는 개념을 인지할 신경학적 구조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제가 뻥카를 막 쳐도 상대는 그게 속임수일 수도 있다는 의심조차 못하는 거고요. 바로 그 생물학적 차이가 인류가 발견한 단 하나의 전술적 돌파구가 됩니다. 적의 기술력이 아무리 신의 경지에 가깝다고 해도 전략적 사유의 깊이가 반드시 기술 진보랑 정비례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무조건 비례하는 건 아니다. 네, 삼체인들이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정보들을 교란시켜서 도대체 무엇이 진짜 의도인지 모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인류의 유일한 무기는 바로 전략적 기만이 되는 거죠. 근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기만 전술을 입 밖으로 내뱉거나 회의록에 적는 순간 바로 지자한테 들통이 나서 실패하잖아요. 막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속이자라고 회의를 하는 순간 이미 속임수가 아니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주 필연적이고 뼈저린 논리적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할 거대한 방어 전략은 오직 단 한 사람의 뇌 안에서 구상되어야 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절대 외부로 달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와, 이게 바로 면벽 계획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면벽이라는 이름 자체가 참 뭐랄까 굉장히 시적이고 또 무겁습니다. 달마 대사가 공굴에서 9년 동안 격을 마주하고 침점했던 것처럼 이 프로젝트에 선발된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내면이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고 싸워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면벽자들에게 주어지는 권한의 크기를 보면 이 계획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알 수 있는데요. 권한이 엄청나죠. 네, 이들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전략의 진정한 목적을 철저히 숨긴 채 지구 전체의 자원과 군비 예산을 막 동원해서 다양한 작전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맘대로 다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요. 그들의 지시가 아무리 비상식적이고 귀계해 보이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와, 아무에게도요? 네, 오직 유엔 행성방위 이사회만이 이들을 감독하고 제한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죠. 야, 진짜 게임 이론의 끝판왕이네요. 자신의 진짜 전략을 숨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짜 작전들을 지시하고 낭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연막을 치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막 따져 물어도 당신 대체 왜 이딴 쓸데없는 무기를 만드는데 수십억 달러를 쓰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도요. 네, 면벽자는 그냥 이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 역시 면벽 계획의 일부니까요. 라고 답하면 끝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 자체가 진짜인지 아니면 상대를 속이기 위한 위장인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드는 거네요.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 감독이 배우들한테 대본도 안 주고 심지어 스태프들한테는 이거 로맨틱 코미디야 라고 뻥을 치면서 속으로는 거대한 전쟁 영화를 찍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400년 후로 예정된 삼체 함대와의 최후 결정까지 동면 기술을 통해서 깨어나고 잠들기를 반복하면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400년이요. 와. 네, 이 임무의 묵직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주 전체를 상대로 심지어 자신이 지켜내야 할 인류와 사랑하는 가족에게조차 평생 자신의 진짜 내면을 숨겨야 합니다. 그들이 진실을 온전히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자기 자신뿐인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평소에 타인과 완벽하게 마음을 나눌 수 없다는 그런 고독함이나 서로를 속이는 기만 같은 걸 되게 부정적인 속성으로 여기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주적 관점에서 딱 보니까
내 마음을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그 궁극의 철저한 고독이야말로 진화가 인류에게 선물한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이자 생존 무기였던 거예요. 와, 철학적으로 매우 훌륭한 통찰이시네요. 결국 면벽 계획은 인간의 본성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고립을 무기화한 전략이니까요.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지구의 운명과 자원을 통째로 갈고 4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외계 문명과 이 거대한 심리전을 펼쳐야 할 주역들. 도대체 누가 이 면벽자라는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뭐 당연히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략가나 최고의 지성인들이 뽑혔겠죠. 유엔 총회장에서 4명의 면벽자가 발표가 되는데 와, 이분들 면면이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각기 다른 방향에서 인류의 생존을 모색하는 이들의 철학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면벽자는 프레드릭 타일러입니다. 전직 미국 국방부 장관이죠. 네, 타일러는 거시적인 국가 전략과 힘의 역학 관계를 통달한 인물입니다. 기록에 언급된 그의 저서가 있는데 기술의 진상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핵심 태제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보통 기술이 발전하면 강대국이 더 유리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돈 많고 힘센 나라가. 그런데 타일러는 오히려 첨단 기술이 약소국에게 비대칭 전력을 제공해서 강대국을 위협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 마치 모기가 코끼리한테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것처럼요.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가진 삼체 문명을 상대해야 하는 인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약자가 강자를 상대하는 비대칭 전쟁의 마스터마인드로서 선정된 겁니다. 아, 타일러가 국가 단위 거시적이고 이론적인 비대칭 전략을 구상하는 엘리트라면요. 그걸 실제로 증명해낸 실전 게릴라전의 대가도 필요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면벽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인 마누엘 레이디아즈가 지명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저희는 이 기록의 역사적, 정치적 묘사들은 철저히 원전의 배경 설정으로서만 건조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팩트로서만 짚어보겠습니다. 레이디아즈의 선정 이유는 그가 미국과의 전쟁에서 보여준 경이로운 전술적 혁신 때문입니다. 아, 그 엄청난 가성비 전술이요. 네, 그는 강대국의 첨단 정규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단가 3,000달러에 불과한 아주 값싼 순항미사일 20만 개를 제작해서 게릴라 부대에 분배했어요. 3,000달러면 미사일 치고는 진짜 거저네요. 그렇죠. 여기에 근접 신관을 장착한 저격총 같은 저비용 고효율 무기들을 융합해서 미군의 전력 우위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비용 대 효과의 비율을 극단적으로 뒤틀어버린 거죠. 와, 대단하네요. 기술적으로 완전 열세에 놓인 인류가 어떻게 적은 자원으로 삼체 문명의 거대함대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을지, 그걸 가장 실전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제3세계의 영웅인 셈입니다. 미국의 국방장관과 베네수엘라의 실전 게릴라 지도자. 진짜 물리적 전쟁의 양극단을 완벽하게 대변하는 인물들이네요. 근데 물리적인 무기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초과학 자체가 봉쇄당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세 번째 면벽자의 배경이 전장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갑니다. 영국인 과학자이자 전임 EU 집행위원장인 빌 하인스입니다. 하인스는 앞선 두 사람하고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노련한 정치인인 동시에 뇌의 사고 메커니즘이 양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홀로그램 구조일 수 있다는 가설로 노벨 물리학상과 생리학상 후보에 동시에 올랐던 천재과학자예요. 노벨상 후보에 두 분여나. 진짜 천재네요. 네, 그의 존재는 전장의 차원을 외부의 물리적 우주가 아니라 인간의 대뇌피질, 즉 지능 그 자체로 돌려놓습니다. 삼체 문명의 기술 발전 속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인간의 뇌신경 구조 자체를 진화시키거나 조작해야 한다는 아주 지극히 내면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와, 진짜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 라인업의 완벽함에 소름이 돋습니다. 초강대국의 거시 전략가에다가 약자의 위치에서 강자를 이겨본 비대칭 실전 게릴라 원수, 그리고 지능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뇌과학자 겸 노벨상 후보. 정말 최고의 두뇌들이죠. 군사, 정치, 과학이 총망라된 인류 최고의 뇌들이 딱 모였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네 번째 면벽자의 발표만 남겨둔 유엔 총회장에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겠죠. 누구나 그렇게 예상했을 겁니다. 남은 한 자리를 차지할 인물은 역사에 남을 아주 위대한 사상가거나 아니면 세상을 움직이는 숨은 권력자일 거라고요. 총회장 단상에서 새 사무총장의 손이 천천히 들어올려졌을 때
아마 전 세계의 시선이 그 손끝을 향했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맨 앞줄에 앉은 세계적인 권위자들이나 국가 원수들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와, 이 장면을 진짜 몇 번을 다시 봐도 경악스럽습니다. 앞서 호명된 그 3명의 거물급 인사들 다음에 사무총장의 시선이 딱 향한 곳은 그냥 회의장 뒷줄 구석에 멍하니 앉아있던 평범한 동양인 남성이었어요. 네, 로지였죠. 이름은 로지. 심지어 무슨 대단한 비밀 요원도 아니고요. 뛰어난 통찰력을 숨긴 은둔의 기인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기록에 묘사된 로지의 삶은 그야말로 평범함,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그 이하에 가깝죠. 진짜 평범함의 극치죠. 네, 그는 천문학 전공자이긴 하지만 이렇다 할 논문 하나 제대로 쓴 적이 없고요. 사회학 교수를 일하면서도 학문적 열정보다는 그저 인생을 적당히 즐기고 가벼운 연애나 하면서 살아가는 소위 말해 철저한 한량입니다. 맞아요. 인류의 미래니 우주의 위기니 하는 그런 거대 담론에는 털끝만큼의 관심도 없던 인물이에요. 오죽하면 사무총장이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도 로지 본인은 누가 장난을 치거나 사람을 착각한 줄 알고 넋을 놓고 있었을 정도니까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4번째 명벽자는 로지입니다. 이 선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뒷목을 잡았을까요? 저 같아도 아니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저 유엔 국영원 무명백수를 왜 지구방위 사령관으로 앉히는 거야 하면서 분통을 터뜨렸을 겁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죠. 하지만 여러분, 방위사회 리더들이 단체로 이성을 잃은 게 아니라면 이 말도 안 되는 캐스팅에는 반드시 소름 돋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모든 미스터리의 핵심이자 오늘 저희 심층 탐구가 가장 끈질기게 파고들어야 할 호기심의 출발점입니다. 지자라는 초지능 컴퓨터를 통해서 지구의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꿰뚫어보는 압도적인 삼체 문명. 네. 그들이 인류의 그 수많은 천재와 영웅들을 제쳐두고 온 우주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암살 명령을 내릴 만큼 두려워하는 단 한 명의 인간. 그게 바로 저 평범한 한량 러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삼체인들이 러지를 두려워한다고요? 정작 러지 본인은 자기가 왜 뽑혔는지, 자기가 무슨 능력을 가졌는지조차 진짜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러지의 고독은 다른 3명의 엘리트 면벽자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훨씬 더 깊고 잔인하죠. 어떤 면에서요? 다른 3명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목표를 알고서 스스로 계획을 짰다면요. 러지는 자신이 왜 이 거대한 우주적 사기극의 중심에 던져졌는지, 삼체 문명이 도대체 왜 자신을 두려워하는지 그 이후부터 완벽하게 텅 빈 백지 상태에서 홀로 찾아내야 합니다. 와, 막막하네요. 물론 그 누구에게도 질문을 던져선 안 됩니다.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지자에게 도청당할 테니까요. 오직 자신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으로 한없이 침잠에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와, 오늘 이 심층 탐구를 통해서 저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무력한 순간과 그 무력함을 뒤집기 위한 가장 극단적인 아이디어를 목격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대화와 전략이 외계의 양자 컴퓨터에게 투명하게 도청당하는 이 록다운된 지구. 네, 절망 그 자체죠. 그 완벽한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절대 자신의 진짜 생각을 들키지 않은 채 무려 400년이라는 영겁 같은 시간 동안 홀로 전술을 구성해야 하는 가장 고독한 짐벌레자 구원자, 면벽자들. 그리고 그 화려하고 압도적인 엘리트 면벽자들 사이에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면서 등장한 가장 어울리지 않는 구원자 로지까지. 네. 거짓말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외계 문명과 기만과 고독을 유일한 진화적 무기로 삼은 인간의 뇌. 이 고요하지만 우주에서 가장 치열한 심리전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꿰뚫어 보이는 이 절망의 우주 속에서 압도적인 외계 문명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단 한 명의 인간, 그 평범하고 게으른 한량 로지의 머릿속에는 대체 어떤 우주적 차원의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진짜 궁금해집니다. 그가 400년의 뼈저린 고독 속에서 스스로조차 알지 못했던 자신 안의 비밀을 파헤치며 마침내 완성해낼 단 하나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여러분이 직접 책을 펼치시고 로지의 이 험난하고 고독한 두뇌 싸움을 따라가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압도적인 비밀의 문이 열리는 순간 여러분은 분명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전율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